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Don't you stay in the sun.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과수 건강클리닉의 이윤선입니다. 자, 중동적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아파도 병원 가기를 꺼리시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또 옆 사람이 기침만 해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이 앞서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연이나 행사장 그리고 대형마트에는 사람의 발길이 끊겨 썰렁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때에는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 그리고 만성질환자들은 특히나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나라 대표 만성질환 중 하나인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고혈압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남중희 내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메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메르스가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에는 발병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행동을 해야겠죠? 아직까지는 메르스가 경남 지역에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중교통이 발달되고 사람들 간의 접촉 확률이 높아짐으로써 감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네.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개인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예방 수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위생 관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고 네.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서 깨끗하게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고요. 외출 시에는 개인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남한테 퍼뜨리지도 말아야 되겠고 남한테 전염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면역 기능이 나빠지면 감염병이 잘 생길 수 있으므로 네. 충분한 휴식과 영양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개인의 건강 관리와 개인의 위생 관리가 더욱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나를 위해서도 내 가족을 위해서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흔히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거나 뭔가 진료를 받으러 가면은 병원에서 혈압을 먼저 재곤하는데요. 자, 선생님, 이 혈압이라는 거 정확히 어떤 건가요? 먼저 혈압은 동맥혈관벽에 가해지는 혈액의 압력으로 정의합니다. 보통 혈압하면 120에 80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데요. 네. 그림을 보시면 이때 120의 의미는 심장이 수축할 때 자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이 내뿜어질 때 가장 높은 혈압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때를 수축기 혈압이라 정의하고 네. 심장이 수축 후에 자심방에서 자심실로 혈액이 유입될 때 가장 낮은 혈압, 이때를 이항기 혈압 혹은 확장기 혈압이라고 정의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혈압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근데 저는 혈압을 재보면 잴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생기던데 이 혈압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혈압은 주로 심장의 심근 수축력과 말초혈관의 저항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보통 혈압은 잴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네. 앞서 말했듯이 심장의 심근 수축력과 말초혈관의 저항성은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해서 변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보통 스트레스 상황이 생기거나 짠 음식을 먹게 되면 심근 수축력과 말초혈관의 저항성이 증가하므로 혈압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피하셔야 혈압을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짠 음식도 피하셔야 혈압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짜게 먹는 습관이랑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이제 고혈압에, 그러니까 혈압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병원에 가보면요, 혈압을 재기 전에 꼭 의자에 앉아서 5분 정도 휴식을 취하세요 이런 말을 꼭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혈압도 우리가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혈압제는 네, 어떤 상황이 있나요?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커피는 1시간 전, 담배는 30분 전에는 끊으셔야 되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한 5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네. 온도가 쾌적하고 습도가 잘 유지되는 그런 상황에서 안정을 취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혈압을 잴 때 소매가 꿰지 않도록 편안한 자세로 혈압을 2번 이상 체크하여 그거의 평균을 본인의 혈압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진료실에서 혈압을 잴 때는 네. 한 번 재가지고 그게 본인의 고유 혈압으로 지부하면 안 되겠고 보통 한 6번 이상 외래를 방문하여 진료실 혈압을 측정하여 그 평균을 본인의 고유 혈압으로 네. 정의하게 되겠습니다. 한 번 혈압이 높다 해서 무조건 고혈압으로 진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고혈압이라는 게 혈압이 높다라는 건데 어느 정도로 높아야 된다라는 기준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보통 혈압을 진단할 때 다음과 같은 진단 기준을 사용하게 됩니다. 크게 정상혈압, 고혈압 전 단계, 1기 고혈압, 2기 고혈압으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네. 준비된 그림 보면서 설명 들어볼까요? 크게 정상혈압이라는 것은 수축기 혈압과 이항기 혈압이 공이 120에 80 미만일 때로 정의하게 되겠고 네. 고혈압 전 단계라는 것은 수축기 혈압 120에 139 혹은 이항기 혈압 80에 89로 정의하는데 고혈압 전 단계를 분류하는 이유는 이때부터 혈압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이때부터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므로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1기 고혈압은 140에 159, 90에 99로 정의하게 되겠고 2기 고혈압은 수축 혈압 160 이상 혹은 이항기 혈압 100 이상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네. 이 고혈압은요, 당뇨병과 함께 우리나라 만성질환 중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30대 이상의 성인 중 30%가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10명 중에 3명꼴이면 정말 많은 편 아닌가요? 고혈압 예방률은 굉장히 높아서 주위에서도 쉽게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림에서 같이 30대 이상의 남자에서는 3분의 1에서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 여성분들은 4분의 1에서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 되면 절반 이상이 고혈압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60세 이상이면 2명 중 1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인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보통 우리가 외래에서 환자들이 오시게 되면 젊었을 때는 저혈압이었는데 갑자기 혈압이 네. 높아져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요. 연령이 증가하면서 아까 그림에서 봤지 혈압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게 됩니다. 특히 20대에서 50대까지는 혈관의 저항성이 증가하므로 수축 혈압과 이항기 혈압이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60대 이상이 되면 동맥백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일라스틴이라는 물질이 감소함으로써 수축기 혈압은 증가하지만 이항기 혈압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고혈압이 관리를 잘해야 하는 만성 질환이다라고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사실 특별한 증상이나 어떤 통증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고혈압인지 모르고 지냈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고혈압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아쉽게도 고혈압은 특이한 증상을 가지지 않는 무증상이 고혈압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특히 더 무서운 것은 증상이 없으면서 무서운 합병증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으므로 혈압 치료를 등한시하고 하는데 이런 현상 때문에 갑작스런 합병증 유발로 사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서운 합병증들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주로 증상은 없지만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가슴 두근거림이나 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 특히 두통과 혈압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데 대부분 두통은 혈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두통에 의해서 혈압이 2차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고혈압 때문에 두통이 발생한다면 이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 있으므로 이때는 망막 출혈이라든지 망막 부종 같은 게 동반되므로 적극적인 조치를 받아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아니면 어지러운 경우도 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미 고혈압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고혈압에 의한 증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증상이 없지만은 표적장기, 즉 심장이나 콩팥이나 뇌나 망막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는 주로 혈압이 장기가 노출되었을 때 표적 장기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네. 주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망막에 문제가 생기면 시야가 흐려지거나 시야 장애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혈뇨나 단백뇨 등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내과 전문의 남중희 선생님과 함께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의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문득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평소에 고혈압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고혈압이 아닐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상담 전화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고혈압 관리를 잘 해야 하는 이유. 아무래도 이 합병증이 무서워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칫 관리를 잘못하면 혈압이 갑작스럽게 높아져서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가요?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네. 혈압에 장기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동맥경화가 진행됨으로써 혈관이 좁아지는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으로 혈관이 터지면서 생기는 출혈 소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크게 머리에 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기면 뇌경색이 생길 수 있고, 출혈이 생기면 뇌출혈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심장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동맥경화성 질환으로 인해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지금 네. 그림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가운데 있는 그림은 뇌의 CT 소견을 보여주고 있는데, 뇌경색으로 인해 끊겨 보이는 부분이 뇌세포가 개사된 부분으로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CT 소견은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뇌출혈로 인해 혈액이 저렇게 출혈 소견을 보여서 하얗게 굉장히 나타나는. 면적이 넓네요. 예, 저 정도면 굉장히 심한 상태이고 거의 의식은 없는 상태이고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 보시죠. 다음은 이제 심장의 간성동맥 질환에 의해서 동맥경화성 질환으로 심장 혈관이 좁아짐으로써 협심증이 생기는 경우이고, 그리고 완전히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이 오게 되겠습니다. 급작스러운 돌연 심장사가 생기기도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그림이요. 다음은 심장에 고혈압이 장기간 노출되게 되면 처음에는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다가 계속 지속되게 되면 심장의 기능이 나빠지게 되는데, 심장이 늘어나면서 확장성 심부전증이 생기는 그런 소견을 보여주고 있고, 네. 옆에 대동맥 박리라는 것은 높은 혈압에 대동맥 혈관벽이 견디지 못해 내막과 중막 사이가 찢어지는 질환으로 이때도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말초 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겨서 왼쪽 그림은 대퇴동맥부에 혈관이 좁아짐으로써 그렇네요. 주로 증상은 걸을 때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주로 다리가 당기거나 걸을 때 통증이 생기면 허리 쪽에 디스크나 그런 병을 생각할 수가 있지만, 혈관 질환도 유사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감별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고혈압이 진행이 되면은 뇌졸중이나 심부전, 심장마비 같은 정말 무서운 질환들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평소에 관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순서를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고혈압만 잘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하면 이런 무서운 합병증들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고혈압을 적절하게 치료하게 되면 여러 합병증들을 예방함으로써 심혈관계 질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을 한 40% 정도 감소시킬 수 있고요.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으로 인한 사망률을 30% 정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내과 전문의 남중희 선생님과 함께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 전화 걸려와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네, 다름이 아니고 평상시에는 보통 이렇게 혈압을 재면요. 네. 정상으로 보통 120에서 130 유지가 되는 편인데요. 네. 조금 몸이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러면은 혈압을 좀 재고 뭐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이럴 때는 보면은 혈압이 한 150에서 160 사이 이렇게 자주 그런 일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로 해서 평상시에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 정도로 해서도 혈압약을 복용을 안 하면 안 되나요? 네. 그러니까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이제 올라가네요, 혈압이. 네, 선생님 근데 어떻게 이거 보시나요? 왼쪽 뒷목이 한 번씩 이렇게 고무줄 당기듯이 조금 땡기는 그런 적은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좀 다리가 이게 좀 아픈 지가 땡긴 지가 오래됐는데요. 네. 영양도 안 나오고 다리가 이렇게 많이 땡기는데 이것도 혈압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요? 네. 선생님 상담해 주시죠. 일단은 평상시에 혈압이 수축 혈압 120에 130 정도로 유지되고 몸 상태가 나빠질 때 150에 160 정도로 네. 상승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압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이 생기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분비됨으로써 심장의 심근 수축이 증가함으로써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상담하신 분은 현재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정상적인 혈압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네. 상태에서는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다면 굳이 약을 복용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근데 왼쪽 뒷목이 또 당긴다고 하시는데요. 뒷목이 당기는 게 주로 이제 우리가 두통의 일종인데요. 긴장성 두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긴장성 두통에 의해서도 2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압이 상승할 수가 있겠고요. 긴장성 두통이 생기는 요인을 파악하고 치료를 하면 긴장성 두통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께서는 혈압 상태로 봤을 때는 고혈압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다행인데 이 다리 땡기는 거랑 혈압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다리 땡기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압이 있어가지고 말초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동맥경화성 질환에 의해서 허혈성 통증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걸음을 걸을 때 주로 다리에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진찰을 하게 되면 발 아래쪽에 맥박을 만져보면 약간 이제 잘 안 만져지거나 약하게 만져지는 그런 맥을 만져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감별을 해야 될 질환으로 허리 쪽에 디스크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든지 그런 질환도 같이 다리가 땡기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감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을 위한 두 대의 상담 전화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두 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고혈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아니면 내가 고혈압일까 하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전화로 그 궁금증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계속해서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이 고혈압이 있는 분들 혹시 내가 다른 합병증은 없는지 검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검사들을 주로 시행하게 되죠? 우리가 혈압은 일단 혈압을 재서 우리가 진단을 하게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병증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므로 표적 장기가 되는 심장이나 망막, 콩팥 등에 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주로 심장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흉부 엑슨 촬영이라든지 심전도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등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눈을 확인하기 위해서 망막의 안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콩팥 합병증을 알아보기 위해서 소변 검사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고혈압이 있어도 평소엔 사실 특별히 아프거나 어떤 증상이 없다 보니까 사실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또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혈압은 증상이 없이 무슨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치료를 잘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네.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혈압 치료의 목적은 한마디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혈압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혈압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증상을 완화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합병증이 발생했으면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외에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자들을 파악하고 같이 관리를 하여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네. 보통 우리가 혈압 치료를 할 때 뭐 동반 질환이 없을 때 우리가 목표치라는 게 있게 되는데요. 아, 예. 보통 우리가 140에 90 이하로 유지되면 어느 정도 목표치에 달성했다 이야기할 수 있겠고, 네. 그리고 당뇨라든지 콩팥 질환, 만성 콩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엄격하게 130에 80 이하로 유지하는 게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고혈압 치료의 목적은 무서운 합병증을 예방하는 거라고 합니다. 평소에 어떤 통증이나 증상이 없더라도 이 합병증 예방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고혈압 하면은 일단 뭐 평소에 먹는 음식, 생활 습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뭐 혈압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사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을 싱겁게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알맞은 체중 유지를 시키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한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겠고요. 네. 담배는 절대적으로 끊으셔야 되고, 네. 술은 뭐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질을 줄이고 야채나 과일 등을 많이 드셔야 하겠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평온한 마음으로 생활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혈압을 정기적으로 정상이지만 꼬박꼬박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생활요법들 굉장히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오던 건데 실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내 건강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고혈압 하면은 일단 약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이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 중에 잘못 복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 약을 복용할 때 어떻게 뭘 주의해서 좀 복용을 해야 할까요? 뭐 누구나 때 약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네. 뭐 고혈압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뭐 평생 먹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보통 우리가 약을 먹을 때는 약물을 복용해야 될 시간이라든지 약물 용량을 꼭 지키셔야 되겠고, 혹시나 약물 복용 중에 불편한 점이 생기면은 잘 기록하시고 담당 주치의와 상의 후에 마음대로 약을 끊거나 약의 용량을 바꾸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보통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약물 용량이 결정되므로 개인의 혈압 상태나 합병증의 발생 유무에 따라서 적절한 약물 투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고혈압은 뭐 고치는 질환이 아니고 계속 평생 관리해야 할 질환이므로 약을 줄일 수는 있지만 끊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물론 끊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네. 대부분은 약을 끊기는 힘듭니다. 반드시 약을 줄일 때도 주치의의 지시하에 점차적으로 시도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요, 고혈압 약은 계속 먹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조금 고혈압을 치료했다 싶은 혈압이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 이제 끊고 싶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기 마련인데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이래도 안 될까요? 보통 우리가 혈압약을 복용하게 되면 뭐 평생 먹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네. 그건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생활 습관 개선을 열심히 하게 되면 혈압을 한 20 정도 감소시킬 수 있지만 네. 앞서 말씀드린 모든 생활 습관 개선을 잘 했어야 그 정도가 감소되게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평생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20, 40 뭐 많은 폭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 약물을 계속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었고요. 하지만 뭐 체중 감소라든지 저염식이 가장 혈압 관리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 문제는 확실하게 잘 조절하는 게 좋겠고요. 네. 절대로 약을 마음대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약을 끊게 되면 다시 혈압이 원래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절대로 마음대로 끊는 것은 금기시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약을 절대로 마음대로 끊으면 안 된다고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혹시나 이런 경우에는요, 꼭 전문의와 한번 상담을 받고 조금씩 줄여나가시는 게 좋다고 하시네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약을 끊고 싶어 하는 이유가 부작용 때문이거든요.
이 고혈압 약 부작용은 따로 없을까요? 물론 모든 약물들은 부작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 약물은 평생 복용해야 될 약물이므로 검증된 약물이므로 안전하게 드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우리가 보통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진단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담하신 분이 혈압이 120에 130인데 네.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혈압이 100, 150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들한테 혈압약을 일찍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저혈압 상태가 되면서 어지럼증이라든지 그런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혈압 약물 투여 초기에 너무 또 과량으로 복용하게 되면 똑같은 어지럼증 등의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약물 복용 후 부작용을 경험할 확률이 높으므로 특히 이제 주의가 필요하고 만약에 부작용이 생기면 바로 주치의와 상의하여 약물 용량을 조절한다든지 다른 처치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네. 자, 고혈압 약 복용하시는 분들 그 정량과 시간을 꼭 잘 지켜서 복용을 하셔야겠고요. 혹시나 부작용이 조금이라도 있다 하시면 바로 병원을 찾으셔서 담당의와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고혈압 있는 분들 평소에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집에서도 스스로 혈압을 재곤 하시던데요. 이렇게 스스로 자주 재는 게 많이 도움이 되나요? 실제로? 요즘 들어 이제 혈압을 진료실에서만 재는 게 아니고 네. 가정에서의 혈압도 자주 체크를 하시게 되고 그리고 병원에서는 24시간 활동 혈압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진료실 혈압만으로는 배기 고혈압이라든지 가면 고혈압 등의 다른 유행의 고혈압을 진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과 가정에서의 자가 혈압 측정에 큰 도움을 주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24시간 혈압 측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혈압계를 몸에 부착하여 24시간 동안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혈압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보통 낮에는 1시간에 한 2번에서 4번 정도 혈압을 측정하게 되고 네. 저녁에는 1시간에 1번 내지 2번 정도 혈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한두 번 재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혈압을 재기 때문에 혈압의 측정 횟수가 많으므로 본인의 고유의 혈압을 잘 반영할 수 있게 되고 네. 또한 이 활동 혈압은 본인의 심혈관계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예후인자와 큰 영향이 있게 되겠습니다. 네, 정말 꾸준히 재서 다 기록을 한다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이 고혈압 환자들은요, 늘 혈압 체크를 하면서 꾸준히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혈압이라는 게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내 마음대로 되진 않잖아요. 이렇게 혈압 조절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에서는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약물을 이제 잘 복용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는데 네. 보통 우리가 3가지 이상의 약물을 최대한 잘 복용하여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을 때를 저항성 고혈압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원인을 일단 찾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혈압을 정확하게 측정을 했는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짜게 먹지는 않았는지 네. 약물 투여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리고 부적절하게 이뇨제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리고 혈압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식품이나 약물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주로 소염 진통제라든지 감초, 건강보조식품, 네. 그리고 이 경구 피면약제 등이 혈압을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알코올 섭취가 혈압 조절에 불필요한 도움을 불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럼 약의 용량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내과 전문의 남중희 선생님과 함께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 고혈압은 완치가 없는 병이라고 합니다. 관리만 잘한다면은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요. 혹시나 관리를 잘 못한다면 뇌졸중 같은 아주 위험한 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2대의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이 두 번호로요. 언제든 방송 중에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의 궁금증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담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저는 혈압약을 먹은 지가 한 15년 정도 되는데, 예. 네. 지금 또 병원에 가면 혈압 조절은 잘 된다고 혈압약을 지금 이제 먹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시로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앉았다 일어서면은 어지러워서 넘어질 것 같아서 한 몇 초 정도는 뭘 잡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돼서 네. 이전후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봤더니 네.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선 급한 거는 내과 의사한테 상담을 해가지고 혈압약부터 조절을 해라고 네. 말씀을 하셔서 혈압약을 조절해가지고 먹고 있는데 네. 그래도 지금 가끔 한 번씩 어지럽고 이런 증세가 오거든요. 그래서 네. 혈압약을 먹어야 될 낀가 안 그러면 뭐 기립성 저혈압을 어떻게 해야 될 낀가 상담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예, 나이는 60세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세가 있거나 그런 경우 혈압약을 가복용하게 되면 기립성 저혈압이 종종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약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약의 용량을 조금 더 줄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을 줄인 후 혈압이 어느 정도 조절되는지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약을 또 너무 많이 줄여가지고 다시 혈압이 조절 안 되는 상태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약을 조금 더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난다면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번에하고 상담을 해서 예. 약 용량을 좀 줄여야 된다.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 혈압에 상관없이도 생기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네. 뭐 연세가 많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몸의 반응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쪼그려 앉아 있다가 일어서게 되면 누구나 다 핑 도는 그런 느낌을 맞아요. 가질 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혈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지도 일단 감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뭐 무작정 마음대로 줄이는 게 뭐 도움이 되지는 않고 일단 주치와 혈압 상태를 봐가면서 일단 줄여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생활을 하실 때 앉았다 일어난다든지 누웠다 앉을 때는 몸에 이제 준비를 하시고 침을 한번 꿀꺽 삼킨다든지 몸에 준비를 하고 천천히 일어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셔야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겨서 넘어진다든지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전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요. 예. 왼쪽 혈압은 한 150 정도 나오고요. 네. 오른쪽은 한 135. 네. 이렇게 나오는데 괜찮은 건지 약을 바꿔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오른쪽은 135 정도, 왼쪽은 150. 내가 팔을 일단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네. 보통 우리가 좌우 혈압이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고요. 보통 우리가 한 10 정도는 우리가 정상으로 보게 되겠고. 네. 그리고 혈압이 이렇게 150이 나오고 135가 나오면 이게 뭐 어떤 게 본인의 혈압이냐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보통 높은 게 이제 본인의 고유 혈압이 되겠습니다. 150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보통 이렇게 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심한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이제 오른쪽이 낫다는 것은 오른쪽으로 가는 동맥혈관이 동맥경화에서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에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150에 135 정도면 아직 거의 뭐 정상적인 뭐 변화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더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오른쪽 팔이 뭐 일을 한다든지 그럴 때 허혈성 통증이 온다든지 그런 게 증상이 생기면 뭐 정밀 검사를 해가지고 혈관 촬영술을 통해서 혹시나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지금 아무 증상이 없이 이 정도 나오게 되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혈압은 뭐 연세가 어찌 되는지 모르겠지만 150이면 조금 더 줄일 수 있게 뭐 생활 습관 개선을 조금 더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예. 더 궁금한 점 없으시고요? 예,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요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 그럼 계속해서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혈압은요 생활 습관병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만큼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한번 이제 몇 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처음에 담배 정말 많이들 피시는데요. 이 흡연과 고혈압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흡연하게 되면 니코틴이 10초 내에 뇌에 전달되어 아드레날린이라는 네. 물질이 분비되게 됩니다. 이 아드레날린은 뭐 혈관을 수축시키고 맥박을 빠르게 하게 됨으로써 심혈관계 질환이 더 잘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특히 이제 두 개 피를 연속으로 피게 되면 혈압이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이 한 10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담배를 끊게 되면 1년 내에 금연 효과가 나타나고 심장 질환이나 심부전 등 뇌졸중 질환 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10초라는 딱 그 숫자를 들으니까 정말 굉장히 담배가 나쁘구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담배 하면은 빼놓지 않고 따라오는 게 있죠. 바로 술인데요. 술은 또 어떤가요? 보통 술은 뭐 적당량을 드시면 심장이 오히려 좋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있죠. 틀린 말은 아니고요. 네. 뭐 그게 우리나라 음주 습관상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병원에서도 뭐 술을 먹으라는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는 않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보통 과도하게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뭐 혈압을 상승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압 치료에 대한 약물에 대한 반응을 떨어뜨리므로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겠고 또 많이 드시고 난 다음 날 뭐 심망세동이라든지 부정맥을 유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적당량의 알코올 양은 뭐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게 좋겠지만 꼭 말씀을 드리면 보통 하루에 맥주 한 2캔 이하, 포도주 2잔 이하, 소주 2잔 이하 그 정도가 적당하겠고 뭐 체중이 적게 나가거나 여성분들은 그 절반으로 줄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요즘에 또 사람들이 이거 참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바로 커피인데요. 커피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카페인은 또 고혈압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압을 재기 전에 커피는 1시간 전에 이제 줄여라 네,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네. 커피를 먹게 되면 일시적으로 혈압 상승을 유발하게 됩니다. 뭐 그 외에 뭐 고혈압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그런 작용은 없지만은 뭐 혈압 재기 전에는 꼭 커피를 드시면 안 되겠고요. 네. 보통 하루 커피 2잔, 뭐 홍차 4잔까지는 큰 문제가 없으나 뭐 가량 드시게 되면 불안이라든지 불면증 등의 신경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네. 속쓰림이나 설사, 변비 등의 뭐 소화기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 또 소변을 많이 보게 되는 배뇨 부작용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먹는 음식 중요한데요. 특히 고혈압 환자들은 식이요법 잘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들 하곤 합니다. 뭐 먹으면 좋은 음식 아니면 피하면 좋은 음식 따로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음식 중에 뭐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 섭취가 뭐 우리 몸에 안 좋다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네. 고혈압도 마찬가지로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 섭취가 혈압을 높일 수 있으므로 중요하게 되겠고 네. 특히 이제 고기 음식을 제한해야 하겠는데요. 네. 고기 음식은 주로 이제 지방 함유량이 중요하게 되는데 우리가 먹어서 좋은 지방 함유량은 뭐 지방 함유량이 적은 음식, 즉 닭고기, 생선 등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지방 함유량이 많은 뭐 닭고기 껍질이나 삼겹살, 소갈비, 치즈 뭐 그런 것들은 지방 함유량이 많으므로 제한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혈압에 칼륨이나 마그네슘, 칼슘 등의 섭취가 도움이 되므로 과일이나 야채, 견과류 등을 드시면 혈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임식이 우리나라에서 뭐 강당의 개정이 중요하므로 네. 라면이나 햄버거 등을 드실 때는 다른 식사를 더욱더 싱겁게 드셔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서서 혈압 관리에 있어서 매일 30분 동안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 운동을 할 때 어떤 운동이 좋은지 아니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운동은 매일 이제 거르지 않고 꾸준하게 하시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뭐 네.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조깅이나 자전거 타기, 수영, 뭐 속보, 뭐 걷기 운동도 물론 포함이 되겠고요. 네. 그런 게 좋겠고 보통 근력을 키우는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뭐 급작스럽게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보통 운동은 초기에는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서서히 시작했다가 서서히 강도를 올려서 1시간 정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운동을 함으로써 장점은 뭐 혈관의 탄력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몸에 이로운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킴으로써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 네. 혈압은 4에서 9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운동할 때 좀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운동을 하면은 답답해지는 경향이 있던데요. 고혈압 환자들이 이런 증상을 겪는다면 운동을 좀 즉시 중단을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계속 해야 되나요? 운동 중에 뭐 갑작스럽게 다른 증상이 생기면 물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특히 이제 운동 중에 호흡곤란이 생기거나 가슴이 답답할 때는 운동을 중단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가슴에 통증이 있으면서 목이나 등이나 어깨 쪽으로 뻗칠 때는 일단 운동을 중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맥박수가 빨리 뛰거나 불규칙하게 뛸 때도 운동을 중단하셔야 되겠고, 어지럽거나 속이 불편할 때도 운동을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면 혹시나 다른 심장 질환이라든지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난 후에 다시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고혈압은 완치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이 고혈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싱겁게 먹고요,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또 술, 담배, 커피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두 대의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두 대의 상담 전화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전화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혈압약을 먹은 지가 한 7, 8년이 됐거든요. 예. 7, 8년이 됐는데, 얼마 전에 혈압을 한 20일 정도 약을 끊었었어요. 네. 약을 끊었었는데, 그때 혈압이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다시 다니던 혈압 병원에 가가지고 그걸 하니까, 네. 그럼 혈압약을 네. 반으로 줄여보자 해가지고, 혈압약을 지금 약을 완전히 그렇게 용량을 반으로 줄인 상태거든요. 네. 줄인 상태인데 지금 자가 혈압을 재고 있지 않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집에서 자가 혈압을 재니까 네. 약을 반으로 줄였는데도 혈압이 저녁에나 이렇게 되면 90으로 내려갈 때도 있어요, 혈압이.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병원을 이제 7, 8년 다니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제 병원을 옮기려고 네. 하고 있는데, 지금은 혈압이 집에서 이렇게 자가 혈압을 재면 거의 110 밑으로 나오거든요, 혈압이. 네. 뭐 105, 뭐 104, 저녁에는 어쩔 때는 뭐 95, 네. 이 정도 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혈압약을 혹시 끊을 수도 있는지, 네, 그게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 혈압약 용량도 사실 중요하게 되는데 지금 드시고 계신 게 네. 만약에 지금 하나를 지금 반으로 줄였다는 말씀이면 예. 아마 약을 끊을 수도 있는 그런 행운적인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약알이 예. 엄청 작은 알이더라고요. 일단 뭐 약 크기가 중요한 거, 약 이름이라든지 성분이라는 그런 게 사실 중요하게 되는데. 네, 그 보니까 이제 그 약사 선생님하고 이제 병원을 바꾸려고 하시는 선생님도 보시더니 약 용량이 되게 작은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운동은 지금 10년째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유산소 와. 운동하고 네.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약이 정말 용량이 작은 거기 때문에 운동 열심히 하고 해서 이제 혈압약을 한번 끊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저는 혈압약을 좀 오래 먹었으니까 불안하신 이렇게 해서 거죠. 정말 혈압약을 끊을 수 있는 건지. 예.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압약 끊을 수 있습니다. 뭐 생활습관 개선 충분히 잘 하시면서 네. 혈압 유지가 잘 되면 혈압약 네. 완전히 끊고 네. 그 후에 다시 정기적으로 혈압이 혹시나 다시 올라가지 않는지 네. 확인을 잘 하셔야 되겠고 네. 앞으로 더욱더 이제 생활습관 개선을 계속 운동이라든지 할 수 네. 있는 생활습관 개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잘 유지를 하면 네. 혈압이 다시 올라가지 않고 네.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는 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혈압계도 한 번씩 이제 병원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집에서 재는 자가 혈압계가 뭐 100% 다 맞다고 이야기할 수는 그렇죠. 없기 예, 때문에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네. 확인을 자가 혈압기와 병원의 혈압기에 예.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저희 집에서 재는 혈압계를 가지고 가서 병원에서 한번 재보니까 저희 집 혈압계가 약간 자가 혈압계가 5 정도
이 정도가 약간 낮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뭐 그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그러니까 계속 집에서 자가혈압 측정하시면서 혈압약을 제가 봐서는 끊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왜 네, 혈압이 어머님. 예. 예, 죄송한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아, 네. 연락처 남겨주시면 따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고혈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 고혈압 환자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던데요. 어떤 점을 주의하면 되나요? 보통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 몸은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땀을 흘리게 됩니다. 네. 이때 충분하게 수분 섭취를 해주지 않게 되면 탈수 등으로 위험성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확장된 말초 혈액으로 피가 갑자기 몰리게 되면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심장의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다른 계절보다 심장에 부담이 더 가기 때문에 평소 고혈압이나 뭐 심부전,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심장 질환에 대해서 특히 이제 더운 날씨에 안정을 취하시고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하시면서 뭐 더운 날씨에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고혈압을 잘 잡고 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생활 습관을 좀 개선해야 된다. 앞서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압의 가장 생활 습관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싱겁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체중 조절이 중요하게 되고 이 두 가지가 혈압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 외에 뭐 운동이라든지 담배, 술을 끊어야 되겠고요. 네. 지방질을 줄이고 야채나 과일을 많이 섭취하고 주로 이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상황을 잘 해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함으로써 혈압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남종일 선생님과 함께 고혈압의 치료와 예방법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뭐 지금까지 고혈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뭐 서구화된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서 고혈압 유병률은 계속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태이며 심혈관 질환에 의한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층에 있어서는 고혈압에 대해서 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고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노인층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뭐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되는데요. 뭐 나이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혈압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고 이렇게 함으로써 뭐 혈압 관리를 잘 함으로써 건강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즘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에 대한 걱정 정말 많으시죠? 근데 사실요, 기침이나 재채기에 대한 기본적인 에티켓만 잘 지켰어도 이렇게까지 확산되진 않았을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올 것 같다 하시면요, 근처에 있는 휴지나 뭐 수건 혹은 손으로라도 이렇게 코와 입을 한번 막고 해주시고요. 또 주위 사람이 재채기나 기침을 할 것 같다 하다면 자신의 코와 입을 손이나 휴지, 수건으로 막아주시면 한결 좋아질 것 같습니다. 또 이 손 씻기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손을 씻으실 때 그냥 간단하게 쓱싹 하시면 안 되고요. 비누로 거품을 충분히 내셔서 구석구석 흐르는 물에 잘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